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희섭입니다. 이번엔 이제 밥은 먹어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돈이 없어도 밥은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표님들이 그래요. 돈이 왜 없어? 제일 먼저 이제 기분 나쁘다는 뜻이 대표님들은 돈이 아주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머릿속에 뭐가 안 돼 있어서 즉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나와 즉 대표님과 대표님의 기관은 별개예요. 같지가 않아요. 저와 지팡이는 같은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저고 지팡이는 지팡이인 거고 저는 지팡이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대표이사가 교체가 돼요. 법인체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때요? 대표이사가 교체가 돼서 제가 이제 물러나게 되면 다른 대표이사는 월급을 받는 거고 그리고 어때요? 저는 그냥 뒤로 물러나 앉아 있는 거죠. 월급 한 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표님들도 기관을 운영하시다가 물러나시면 대표자가 다른 사람이 되면 틀려지는 거예요. 대표님과 자꾸 대표님의 기관이 합쳐서 하나다. 개인 자영업자는 그렇습니다. 개인 자영업자는 그렇고 이게 장교양 기관이 법인격을 갖는 게 아니라서 법인이 아니다도 맞아요. 근데 어때요? 구분은 돼야 돼요. 자영업자처럼 뭐 주머니돌이 쌈비톤 이런 것처럼 어때요? 마치 이제 뭐 치킨집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항상 주머니돈과 그 가게의 돈을 같이 쓰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교양 기관은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나와 기관이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나는 돈이 많아요. 나는. 대표님은 돈이 많아요. 그쵸? 그래도 어때요? 기관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아주 고급스럽게 지은 수백억을 들인 장교양 기관이라도 어때요? 돈이 없어요. 왜?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이 다 없는 거예요.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업을 해서 막 이렇게 그 전 단계는 다 투자금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재무회계하고 기관의 운영도 이게 첫걸음이에요. 뭐부터? 나와 기관이 구분되어야 한다. 내 돈과 기관 돈이 구분되어야 되고 나라는 사람의 행위와 기관의 어떤 행위가 틀려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출발점입니다. 이 점이 이 구분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은 먹어야 이제 한 게 기관이 돈이 없으니까 밥은 그래도 돈이 없어도 어때요? 내 주머니에서 내가 먹어. 그게 내 돈이 나간 거예요. 기관 돈에서 먹을 수가 없잖아. 이래서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관은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왜? 벌질 않았으니까. 그래도 월급도 줘야 되고 뭐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돈은 없어도. 그래서 제목이 밥은 먹어야 이게 그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밥을 먹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25명이 넘어야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게 왜냐면 손익분기점이거든. 일종의 방문 요양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어때요? 적어도 1년 안에 이걸 도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60명 정도가 되면 어때요? 이제는 좀 할만한 거예요. 운영을 할만하다는 얘기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개념은 또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목표치를 좀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그 다음에 무언가를 좀 할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무언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영업을 좀 뛰셔야 돼요. 어떻게 될 때까지? 일단 25명이 넘어야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밥 먹을 때까지. 그리고 60명이 넘어야 좀 여유롭게 밥을 먹으니까 빨리 60명이 될 때까지. 이렇게 목표치를 세우시고 빠르게 영업을 뛰셔야 돼요. 그럼 그동안에 쓰는 돈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것은 손실입니다. 100%. 내 돈이거든요. 대표님의 돈인 거예요. 기관의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돈을 갖다 기관에 넣어서 먹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때요? 손실이 되는 거죠. 내가 빌려도 마찬가지 빚이잖아요, 전부. 내가 쓰는 돈. 요양원을 요양원을 해놨던 아니면 어때 주간보호를 하던 여긴 방문요양이니까 방문요양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방문요양 사무실 하나 내놓고 임대료 매달 나가고 지금 어르신은 어때요? 한 대여섯 명 막 시작했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돈은 안 나가나요? 계속 나가죠. 선생님들 월급도 나가야 되고 또 뭐 쓰는 어떤 뭐 정수기값, 뭐 전화기값, 뭐 전기세, 물세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때? 다 손실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지도 못하고 쓰니까. 그리고 그걸 쓰기 위해서 대표님이 넣었던
누군가에게 빌려놓았던 다 빚인 거예요, 이게. 이 인식이 필요해요. 예, 이게 그냥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즉 나랑 기관이 다르다는 어떤 구분점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영업을 하려면 많이 다니시고 일단요. 또 많이 만나야 되고 돈을 그만큼 많이 쓴다는 얘기죠. 또 많이 먹어야 돼요. 커피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이 해야 빠르게 25명, 60명이 되는 거예요. 자, 정상화 전에 부족한 돈도 회계 처리는 해야겠죠. 이제 기관이 됐으니까 이때부터는 기관 기호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회계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 전까지는 회계 처리가 아니더라도 이 이후에는 회계 처리가 가능하니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의? 그 대표님의 회계 처리가 아니에요. 예, 기관의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으냐? 먼저 어때요? 예, 여유 있게 미리 넣어 놓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기관에 돈이 없으니까 대표님이 얼른 한 1,000만 원을 넣어놔요. 그리고 어때요? 선생님들 월급을 다 줘요. 예,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5일이나 10일 날, 28일 정도, 25일 정도의 급여를 주시는 분들은 나은데, 이걸 이제 월 초에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5일, 10일, 15일 이렇게 주시는 분들. 돈은 아직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그 일을 했던 걸 12월 달 1일 날, 보통 1, 2, 3일 날 청구하잖아요. 그럼 청구하면 돈 나오는 거는 15일 이후가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돈을 쓸 일이 있으면 그건 전부 다 어때요? 예, 지출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님이 넣던가, 예, 누군가에게 빌려서 넣잖아요. 이렇게 이제 1,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월급들을 주시고 15일 이후에 이제 급여가 나오면 그때 언제 다시 또 빼세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반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어때요? 회계 처리가 굉장히 좀 지저분해지죠. 안 돼라는 개념이 아니라 차라리 어때요? 어떤 식으로든 그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을 만들어서 딱 넣어놓고, 예, 그만큼 축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5일날 급여를 주던 10일날 주던 뭐 30일날 주던 상관은 없는데, 예, 일단은 선생님을 모집하려면 25일 이후에 준다는 거는 좀 선생님들이 안 오죠, 요새는. 그러니까 뭐 한 5일, 10일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여유 있게 미리 좀 넣어 놓으셔야 돼요, 돈을요. 네, 이게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천천히 이게 장교양이 잘 돼서 나중에 돈을 가져갈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투자금으로 보시면 돼요. 예, 돈을 넣는 거를. 이걸 그래서 전입금 처리를 해서 아예 딱 묶어두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여기 기관이 잘 돼서 기타 전출금이라는 걸 뽑아갈 거야.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게 맞아요. 즉 천천히 잘 되면, 좀 내가 여유가 있으면, 대표님이 여유가 있으면 뭐 3천이든 2천이든 1,000만 원이든 미리 딱 어때요? 운영자금을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좀 나는 그렇게까지는 좀 그래. 빨리 난 좀 회수해서 누구한테 빌린 거야. 이건 뭐 우리 뭐 형님한테 빌린 거야. 아니면 우리 아들한테 빌린 거야. 이러면 어때요? 빨리 회수해서 갚아야 돼. 이럴 때는 어때요? 이걸 빌린 돈, 즉 차입금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걸 미리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넣었다 뺐다를 안 하셔야, 예, 좀 한가로워요. 이거 맨날 영업 뛰셔야 되는데 돈 넣었다가 돈 뺐다가 이거 영업하는 거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제일 중요한 건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회계 처리를. 이것도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어때요? 조언을 해드리고, 예,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기업의 형태를 띠는 거죠. 예, 넣었다 뺐다는 이거는 좀 아닌 거예요. 예, 구분가계식이 되는 거고. 자, 회계는요, 돈의 흐름을 적어 놓은 거에 불과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회계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발생되는 흐름, 예, 지출하고 수입하고 뭐 돈 쓰고 벌어들이고 하는 거를, 이 돈의 흐름을 그대로 적는 게 회계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돈이 되는 거고, 돈이 그나마 있어야, 예, 뭔가 돈을 버는 게 있고 지출하는 게 있어야 어때요? 적을 것도 있고 회계할 것도 있지. 예, 그거 안 되면 뭐 회계도 없죠. 사실 이거 뭐 한 달에 내가 수입이 돈 1,000만 원 되는데 급여가 그 중에 86점, 지금 이제 87% 저거니까 어쨌든 그 정도 내고 나면 한 130만 원 남는 것 같고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생각해 보시고 빨리 돈을 좀 벌자. 예, 벌려면 영업을 뛰어야 된다. 즉 회계도 돈이 있어야 회계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